자, 오늘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구조 첫 시간 자료구조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료구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글을 배우실 때 제일 처음 배우시는 것이 무엇이죠? 아마 한글의 사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웃을 배우고 또 가나다라를 배울 겁니다. 그 다음 단어 하나하나를 배우겠죠. 어린아이가 단어 하나로 한두 개로 엄마와 대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듯이 사실은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것은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만들죠. 문장은 무엇일까요? 어떤 단어와 또 단어와 조사들 또 그런 것들이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배열을 이루고 또 그렇게 됨에 따라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하나의 문단을 만들고 어떠한 글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등등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소설책이나 아주 중요한 논문을 쓰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하나의 멋진 논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 다음 자료구조, 알고리즘입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웃, 처음에 기를 배울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웃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트럭처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단어 혹은 조사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단어를 안다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선 단어를 알아야만 문장을 만드실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데이터 스트럭처는 우리가 단어나 조사 그리고 그 기능들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짧은 문장에 많은 것을 내포할 수도 있고 또 긴 문장을 가져도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실제로 알고리즘화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고 빠르게 풀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데이터 스트럭처로 어떠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형상화하고 어떠한 그러한 데이터 스트럭처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바꿈으로써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입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편에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서 보시면 접시하고 깔때기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접시에나 혹은 깔때기에 물이 있고 또 이 병에 물을 따라야 한다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아마도 이런 접시보다는 이런 깔때기 모양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어떤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많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를테면 어레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레이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덱스와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메모리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어레이의 특징은 무엇이죠? 우리가 인덱스만 알면 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가 있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에 6을 집어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6을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4자리에 6을 덮어쓰든가 아니면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계속 킵해 놓기 위해서는 4를 오른쪽으로 밀고 5도 오른쪽으로 밀어야 됩니다. 리스트는 좀 다른 구조입니다. 어레이와 다른 점은 인덱스가 없죠. 단지 내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가는 포인트만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어떤 인덱스를 가지고 데이터에 접근하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신 어떤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6을 삽입한다고 하면 7이 가리키는 포인트를 6으로 바꾸고 또 6이 가리키는 포인트를 3으로 바꾸고 또 7에서 3을 가는 포인트를 끊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겠죠.
어레이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4가 없어지든가 아니면 5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트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리스트에서는 뭘 잘못하죠? 인덱스를 사용하는 어레이는 인덱스만 사용하면 어떠한 메모리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리스트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데이터 스트럭처에서는 다양한 스트럭처들이 있습니다. 어레이가 있고요, 리스트가 있고요. 좀 아까 두 개의 자료 구조를 보셨죠? 스택이 있습니다. 스택은 먼저 넣은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 넣은 순서대로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리킵니다. 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큐는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해서 먼저 들어간 것이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트리 구조가 있고 다양한 서치 트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지우거나 새로 만들거나 포함시킬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서치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소트 알고리즘, 트래버스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구조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구조는 실제로 우리의 머릿속 안에 있는 데이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형성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오퍼레이터는 이 데이터 스트럭처에서는 효율적인데 혹은 다른 데이터 스트럭처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떠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프로그램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 있고 문제가 풀리거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배우기 위해서 파이썬을 공부하겠습니다. 사실은 데이터 스트럭처는 프로그램 랭귀지와는 별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의 인디펜던트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래밍 할 때에는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게 되겠죠.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 랭귀지는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어떤 프로그램 랭귀지는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파이썬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파이썬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데이터를 형상화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위해서 어떻게 알고리즘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지를 배우겠습니다.